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이호발전소 성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는 대개 중복대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때죠. 내일 모레가 바로 중복인데 이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더운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더위로 인해 건강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며 땀도 많이 흘릴 텐데요. 성토피아 가족분들은 든든한 보양식인 삼계탕으로 이 무더위를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정보와 함께하는 광포터의 위클리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 뉴스부터 펀펀한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뉴스. 첫 번째 뉴스, 일부 일처제 조상들의 성병 예방 전략. 대부분의 문화권이 일부 일처제인 이유는 성병 예방 효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이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짝짓기 방식이 집단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집단 크기, 짝짓기 방식이 다양하도록 연구 집단들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각 집단의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등의 성병들을 퍼뜨려 3년 만의 시간이 지나도록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 집단 크기가 작을수록 오히려 일부 다처제는 이익이었습니다. 성병이 생겨도 집단 전체로 퍼지지 않았고 일부 일처제 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반면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일처 다부, 일부 다처제 집단은 성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하고 일부 일처제 집단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 변화와 연결했는데요.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면서 성병의 치명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일 때 집단 내 성인은 최대 30명이었지만 정착 생활 후 최대 300명까지 몰이를 지어 집단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의용수학 교수 크리스는 성병이 짝짓기 방식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며 사회 규범은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조상들의 성병 예방 전략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뉴스였습니다. 옛날의 조상들은 성병에 대해 누구보다 취약했고 성병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구나 약들이 없었기에 어떻게 성병을 예방했을지 궁금했는데요. 이 기사처럼 일부 일처제가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하니 신기하고 옛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성토피아 가족분들의 성병 예방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장애인은 성생활과 무관, 편견. 뇌성마비 등을 앓는 중증 장애인들은 성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여러 방법으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장애인 푸른 아우성의 조윤경 대표는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적고 PM기구 자판기가 없다. 장애인은 성생활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장애인도 동등하게 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장애인 성문화 네트워크가 2006년 뇌성마비 장애인 60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은 한 차례 이상 성관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절반 이상이 성만족도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체위의 한계 48.7%, 발기부전 등 신체적 문제 33.3%, 장소 부족 10.3%, 의사소통 문제 5.1% 등이었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는 한 통증 치료 전문의가 척추신경을 전기로 자극해 오르가즘을 유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증 장애인들은 단순한 자극이 아닌 성행위 자체를 원한다며 이들도 성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코미디닷컴이 2010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가 권고하는 장애인 성생활 증진 방안. 첫째, 비아그라 등 약물 복용. 국립재활원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한 발기부전 척수장애인의 71%가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비아그라 외 시알리스 등을 복용한 사람의 40%도 만족했습니다. 둘째, 카바젝트 주사법. 국립재활원에서 성게 카바젝트 약물을 주입한 장애인의 61%가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카바젝트 주사법 이용 시 척수 장애인의 91%가 30분 이상 완전 발기가 가능합니다. 셋째, 음경 진공호흡기 사용. 기구에 음경을 놓고 펌프로 공기를 빼내 사용합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음경에 피가 몰려 발기가 되는 원리입니다. 안전하고 통증이 없으며 저렴합니다. 하지만 발기 중에 고무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데다 숙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한성행위.
성기 삽입 외 에무나 키스 등으로 하는 성행위로 개발에 따라 충분히 오르가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성생활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성욕을 느끼지만 성행위에 관련된 어떠한 지원이나 인프라가 미비한 게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장애인분들의 성생활 증진을 위해 광포터가 나섰습니다. 뉴스에서 알려드린 내용처럼 카바젝트 주사법이나 진궁호흡기 사용을 권해드리며 이런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행복한 성행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토피아 청취자분들 중에 장애우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 만족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여자가 맛보고 싶은 섹스의 맛. 가끔씩 주위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섹스의 비중을 말이죠. 그럴 경우 섹스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친구 중 하나며 인생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섹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중 많은 여성분들께서 맛보고 싶은 섹스의 맛이 무엇인지 상황별 여성들이 좋아하는 테크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건이 작아서 미안한 분들의 테크닉. 작은 분들은 보통 기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자들은 기구에 대한 만족도보다 직접적인 남자의 물건에 대한 만족도를 원하죠. 혹시 작아서 걱정이신 남성분들은 입과 손을 이용해서 긴 애무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기구로 채우지 말고 손과 입 그리고 분위기로 전환을 한다면 파트너에게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나만 또 빨리 끝나는 분들의 테크닉. 섹스를 할 때 빨리 마감하는 남성분들 은근히 많으시죠? 물론 애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스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성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하지만 여성 역시도 그 스릴이 길면 루즈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변화를 주어 짧고 강하게 느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물건은 매우 크고 좋은데 적당한 테크닉. 성기가 큰 남성분들은 자랑일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나오는 정액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장시간 마라톤은 여성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분들은 여성을 위한 오일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 이완 및 긴장을 풀어주고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에 달콤한 속삭임 및 가벼운 애무를 통해서 긴장을 푼다면 진정한 매너 정려광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장거리도 좋지만 여성을 위한 테크닉. 물건은 보통이나 너무 오래가는 남성분들은 자세를 다양하게 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혼자 흥물에 도달하겠다고 열심히 한 자세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여자들도 지치고 당연 힘듭니다. 실험 정신으로 다양한 자세로 여성분과 즐긴다면 이 역시 진정한 매너 정려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여자가 좋아하는 테크닉, 여자가 맛보고 싶은 섹스의 맛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하거나 아니면 물건에 자신이 없는 남성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만한 기사였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남자들에게 덤덤하게 이야기하듯 얘기해준 기사였기에 남성분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만한 기사였는데요. 성토피아 남성분들도 이 기사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아랫동배와 오르가즘의 상관관계. 간혹 해외 토픽란에서 일본 톱 여배우가 엄청 뚱뚱한 스모 선수와 결혼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 쉬운데요. 아니 저렇게 날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섹스 매니아들은 말합니다. 저 여배우는 섹스를 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아랫배 최대한 활용. 뚱뚱하고 배가 나올수록 여성의 외음부가 덮어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체중만 씻지 않은 채 삽입만 해놓으면 최고조의 자극을 여성에게 안겨줄 수 있는 몸이 바로 아랫배가 뚱뚱한 몸입니다. 그런 것을 간파하고 스모 선수와 결혼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아랫배 살이 음핵이나 외음부에 밀착되면 성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르가즘에 쉽게 오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뱃살이 많으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운동신경이 부족하고 섹스를 잘 못할 거라고 선입견을 갖지만 이런 의외의 능력이 남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선 아랫배가 전혀 없는 마른 남성은 오히려 이런 자극면에선 불리합니다. 그러나 아랫배가 나온 남성들이 여성이 자극을 느낀다는 것은 인식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장점을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니 100% 활용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스타일의 남성이 스스로의 장점을 잘 알고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발전도가 높겠죠. 오르가즘을 아주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복근을 가진 원빈은 노력을 꽤 들여야 하는 일을 아주 쉽게 이룩할 수 있으니 충분하게 여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랫배가 충만한 분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2개의 성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몸 구조를 볼 때 성기가 질과 그 윗부분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2가지를 동시에 모두 상대할 수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아랫배가 충만하다면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10분 밀착해 활용한다면 상당수의 오르가즘녀들은 음핵에서 오르가즘이 촉발되기도 하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랫배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밀착해 섹스하는 버릇을 들인다면 상당 부분 여성에게 좀 더 자극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한 터치 NO. 점진적으로 자극 쌓여야 절정이 올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마르고 딱딱한 게 몸이나 음핵에 닿는 감각보다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살들이 닿는 걸 좋아합니다. 고로 아랫배가 자꾸 나온다고 헬스나 다이어트를 하는데 건강적인 면에선 바람직하겠지만 섹스 면에선 생각지 못한 큰 메리트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랫배를 붙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자극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성들이 스스로 혼자 평소에 자유할 때 손가락으로 음핵 주변을 자극하는 동작에 가깝게 구사하면 됩니다. 대개 여성들이 대동소이한 손가락 동작으로 스스로 음핵을 자극해 오르가즘에 이릅니다. 음핵에는 워낙 미세 신경이 촘촘하게 마치 수세미처럼 들어차 있어 아주 짧은 시간에 음핵 오르가즘에 이르는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남성보다 짧은 시간에 자위로 오르가즘에 도달 가능한 게 여성이죠. 그렇다면 여성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음핵을 자극할까요? 일단 피부 표피에 마치 지붕처럼 둘러싸인 그 속의 클리토리스를 벗겨서 자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핵 자체는 신경이 많아 엄청 예민 덩어리라 메마른 상태에선 불편한 감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핵을 덮고 있는 피부를 자극해 음핵에 자극이 전달되는 시기입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그리고 연속적인 손가락 동작으로 자극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 쪽에 분비된 액을 손가락으로 묻혀와 마른 상태 수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성향에 따라 부드럽게만 오래 자극해 즐기는 타입이 있고 하드하게 빠른 시간에 자극해서 자위를 끝내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별 여성의 성격적인 그리고 성향적인 게 나오는 것인데요. 비교적 평범한 여성이라면 전자의 방식으로 주로 하며 반대로 성격이 급하거나 예민하거나 욕구 불만이 있는 여성들은 후자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성이 자위한다면 남성의 섹스 중에 이런 방식에 맞춰서 아랫배 활용을 하면 됩니다. 핵심적인 건 쿵쿵 단발로 두드리거나 강한 단발식의 터치는 갑자기 자극감이 있을지언정 오르가즘에 이르게는 못합니다. 이것은 페니스로 질 자극 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보다는 부드럽더라도 지속적인 자극이 중요합니다. 남성들이 복합적인 자극, 시각, 청각, 촉각이 한꺼번에 갑자기 있으면 바로 사정에 이르지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매우 적고 그보다는 되게 점진적으로 자극이 쌓여져 가서 절정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남성분들이 아랫동배가 여성분들의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도와준다는 리포트였습니다. 광포터도 이 자료를 찾으며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야 일본의 톱 여배우들이 왜 수모 선수들과 결혼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한 번에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랫배가 여성들을 만족시켜줄지언정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면서 적당한 뱃살을 유지하셔야 행복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토피아 남성분들의 뱃살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장애인의 성생활과 무관, 편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아랫동배와 오르가즘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